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심사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미향, 조국,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까지 거론됩니다. 광복절 특사라고 하면 통합과 화해를 떠올리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논란이 먼저 터졌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심사 단계라는 점에서 절차와 배경을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사면 절차는 먼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명단을 정합니다.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8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지금은 심사 대상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만으로도 여론의 파장은 상당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형량이 끝나기도 전에 사면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은 또 다른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 사건은 2020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습니다. 후원금과 기부금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은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인물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 예정이지만 형기의 약 3분의 1 정도만 채운 상태에서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형평성과 원칙을 강조하는 국민 정서와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등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도 함께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사건 관련 인물들이 한꺼번에 사면 심사 대상이 되면 정치적 거래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면 취지가 통합이 아니라 진영 결속으로 흐른다는 지적입니다. 사면은 예외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는 권한입니다. 사법 절차의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나 사회적 통합이 절실한 때에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 대상 선정은 국민이 느끼는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과 부딪힙니다.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야권에선 이번 심사 명단을 두고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광복절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형사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입장과 지금의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으면 여론의 역풍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사면은 국정 운영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 논란은 청년층의 정서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는 세대 간 공정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면이 확정될 경우 불신이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윤미향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이라는 명분과 달리 기부금과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사면 심사 소식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이런 감정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은 법치와 공직자 윤리 문제의 집약판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기 사면을 논의한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는 무너집니다. 국민은 특권층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사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반 국민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다면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고 사면 심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불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사면권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심사 명단에는 정치인 외에도 재계 인사와 노조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도는 정치인이 훨씬 높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명분이 정치권의 셈법으로 흐른다면 취지는 무의미해집니다. 명단 구성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광복절 사면은 그 의미만큼이나 기준이 엄격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날에 누가 포함되느냐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은 정치적 분열만 키울 뿐입니다. 사면은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이번 사안은 정권 초반에 찾아온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돌이키기 어려운 정치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면을 강행한다면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면은 정치적 거래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여론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면을 보류하거나 제외한다면 그 역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을 봅니다. 이번 사안은 어떤 결정을 하든 설명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법 앞의 평등과 상식입니다. 사면은 그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번 결정은 그 무게에 걸맞아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국가의 품격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심사 대상 단계입니다. 8월 1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까지 절차를 지켜보며 원칙과 기준이 살아있는 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광복절의 이름에 걸맞은 결론이 내려질지 끝까지 주목합시다.